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 초, 중, 고 12년 동안 그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왜 그냥 그 대학을 가서는 그냥 그러고 그냥 졸업하는데 급급했을까? 내 인생에서 대학이 그렇게 중요했나? 뭘 배웠지 대학에서? 내가 그거 배우려고 인생 12년을 그렇게 공부만 했나? 저는 사실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공부밖에 안 했는데도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거꾸로 가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생들을 위한 유학인데요. 맨 마지막에 인생은 진실게임이다. 제가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진실게임이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은 실질적으로 뭐 의대, 치대, 뭐 항공대, 뭐 이런 특수대학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철도대학, 뭐 경찰대학, 뭐 이런 특수학교는 거기 가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그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학교 있잖아요. 뭐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영문과, 뭐 독일어 동문학과, 뭐 그냥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많은, 뭐 지리학과, 뭐 생물학과 많은. 다행히 자기 전공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경우 물론 있죠. 네, 그런 경우 예외. 근데 제가 본 많은 케이스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생도 어떤 줄 아세요? 학점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취업할 때 그 학점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학점의 노예가 돼갖고 하여간 출석도 거의 100%다 하고요. 하여간 시험 볼 때 되면 A학점 받으려고 하여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지 정말로 그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그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대학교에 가면은 무슨 뭐 각종 그 전문가 시험 있잖아요. 뭐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시에 준하는 거. 그런 거 공부하느라고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시 공부하려고 대학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은 그냥 대학 졸업장 따기 위해서 가는 대학이 많다. 그냥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이상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은 진실게임. 예. 고등학교를 나와도 상관없고, 대학교를 나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대학교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유학을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야 하느냐면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갔다가 돌아올 계획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거기 가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캐나다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가는 거는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나이상으로 키가 다 크고 신체가 다 크고 성인이 된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러 간다고 해서 영어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통제가 불가능한 대학생을 데리고 뭐 플래너를 써라,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는 어제 뭐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밴쿠버 다운타운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여기서 이제 그 어학연수관 아이들 무슨 칼리지 많이 있거든요. 그 칼리지가 대학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빌딩형 대학교인데 학원입니다. 학원. 예. 그 다운타운에 가면 진짜 그런 칼리지 많거든요. 어학연수 온 아이들, 대학생들 기도 안 막힙니다.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 옆에 없죠. 다 큰 성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시자, 놀자, 퍼먹자. 예. 그리고 이제 뭐 외국 애들하고 만나서 뭐 노래방 가고 퍼먹고 마시고 놉니다. 예. 그럼 이제 나름대로 위안이 되잖아요. 외국 애들하고 하니까 영어로 노니까. 그게 뭡니까? 예. 실제로 대학생들은요. 일단은 나이가 들어서 영어도 안 될 뿐더러 또 어른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사실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만큼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정말 보지 못할 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정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우리 아들, 딸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질 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상당히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교 때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수한 나이인 중학교 3학년 때 1년이라도 캐나다의 OSS에 유학을 갔다 오면 일단은 영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OSS에서는요. 영어로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로만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OSS의 룰이거든요.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유창해지고 그리고 이제 책을 항상 접해야 되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간 책을 보면서 정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로 전부 다 써가지고 숙제도 제출해야 되고 익숙해지는 거죠. 대학교 때 어학연수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어가 많이 늡니다. 그렇게 갖고 인생에 우리가 100년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1년 정도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그건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이렇게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가면은 한국으로 오면은 이제 유급을 해야지 됩니다. 예, 유급을 해야 되는 학년이거든요. 1년 좀 유급하면 어때요? 예. 근데요, 떠나기 전에는, 출국하기 전에는 너 갔다 와갖고 유급해야 돼. 그럼 아이들이 질색을 합니다. 안 간다고. 그런데 가고 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예. 가고 나면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이 학년은 이제 10학년이잖아요. 10학년은 오면은요, OSS의 세컨더리 스쿨을 이제 그 캐나다에서 다니는데 대학교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실도 찾아가고 자기가 그 스케줄 조정도 하고 다 대학생처럼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해주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스스로 유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요. 귀국하는 경우 유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가치는 있더라. 충분히 그 가치는 있더라.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고등학교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영어는 방방 뜹니다. 예. 영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요. 또 대학 가서도 이제 원서를 많이 접하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영어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 그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무슨 전공을 해서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살든 간에 이제 영어로부터 등지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 뭐 무역을 하든 뭐를 하든 요즘처럼 이렇게 그 세상에 교류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학 가고 안 가고의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이제 채팅도 전부 다 영어로 하고, 그죠? 뭐 이제는 뭐 전화도 다 공짜인데 외국 사람하고 다 이게 다 영어인데 네, 이런 자유를 느끼면서 정말 이 넓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네, 그런 아이에게 영어라는 무기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도 결코 늦지 않았다. 네, 인생은 진실게임이다. 진실게임이다. 네, 아이에게 그런 영어로 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모가, 현명한 부모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자, OS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3학년이 되면은 10학년,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온 아이는 캐나다에 오면 10학년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온 아이는 10학년 2학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9학년 또는 9학년 2학기로 한 학년을 낮추게 됩니다. 예, 한 학년을 이렇게 낮추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캐나다에서 이야기하는 학년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학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학년이 중요합니까?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대학교 2학년, 3학년은 그저 대학을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년에 불과한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죠? 대학교 3학년도 대학교 2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거꾸로 대학교 2학년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 캐나다의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캐나다는요. 이 세컨더리 스쿨, 즉 8, 9, 10, 11, 12 이 5개 학년은요.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졸업을 빨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도 빨리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냥 필수 과목, 그 다음에 이런 그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여름학기제가 있잖아요. 여름학기제를 이용하고 온라인 강좌를 들어가지고 학점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막 긁어 모으면요. 심하게는 1년 6개월도 빨리 졸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미국, 캐나다는 그게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 학년에 자기 학년 거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학년 졸업학년이 돼도 졸업을 못합니다. 미국, 캐나다는. 예, 그러면은 그냥 수료가 됩니다. 수료. 예, 그래서 10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나 9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일 것 같은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예, 10학년으로 들어가도 9학년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9학년으로 들어가도 10학년 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졸업학점만 다 채우면은 졸업이 되는 거거든요. 재밌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제 아이의 상황에 봐서 저희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원서를 내면은 그 성적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성적표를 보고 이 아이를 판단해서 한 학년을 낮추든가 아니면 그냥 10학년도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학년으로 들어와도 여름학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자기 학년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도 계속 헤매고 영어 때문에 헤매고 학점을 제대로 못 따고 그러면 12학년 졸업 때가 돼도 졸업을 못하고 그냥 수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료를 하게 되면 일단 고등학교를 나간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원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필수 과목에 대한 졸업 학점을 따야만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진실게임이다. 결코 늦지 않은 학년이다. 예, 그리고 먼 훗날까지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이 어떻습니까? 아니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되기 전에 영어를 상당히 이렇게 조금 관리를 받으면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서 대학교에 가면은 미국 대학을 가던가 뭐 이렇게 대학을 가고 나면 그때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제일 불행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경우 좀 많이 봤거든요. 부모는 굉장히 잘났는데 너무 바빠갖고 아이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 꼴로 봐가지고 한국에서 대학 가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아이 아빠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이건 내 자식은 이거 뭐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유학이나 가라. 그래갖고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확실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유학을 오면은요,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어도 늦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한국 애들 많죠? 띵까 하고 놀다 보면요, 세월 잘 갑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 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4년제 대학 돈만 내면 가잖아요. 네. 미국도 그래요.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많습니다. 졸업을 못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대학을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졸업을 하고 제대로 인생을 계획하려면은
이렇게 중3 때 오면은 중2, 중3, 고1 때 오면은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OSS에서 영어 실력과 자기관리 능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보고 학교 따라가고 그 서양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서양의 대학을 가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부 안 된다고 해서 유학이나 가라 이렇게 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아이들은요, 미국, 캐나다에서도 잘 놉니다.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3 자녀를 두신 분들 꼭 OSS에 연락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